오늘 날씨 좀 많이 춥진 않은 것 같아. 내일은 더 기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말에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겨울치고는. 근데 이제 1월, 1월, 2월 겁나 춥겠지? 항상 그래왔어. 909번을 일단 먼저 받아서 909번을 먼저 썼어요. 보세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할 때라고 했잖아. 어떨 때가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때냐면 그냥 간단하게 한번 0x로 생각을 해볼게요.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 만족하는 실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걸 넣어도 결과가 0이 되는데 0은 0보다 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이건 성립하는 실수가 없어요. 그러면 0 곱하기 x는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때? 돼요. 모두 성립하죠. 모든 실수 다 성립을 해요. 그럼 0 곱하기 x는 0보다 같거나 작다면 어떨까? 이것도 모든 실수지. 성립해요. 모든 실수죠. 그 다음에 0 곱하기 x는 0보다 작다라고 하면요. 안 돼요. 이건 어때요?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게 0x는 어떤 수보다 크다 작다라는 걸 이런 걸 생각해서 저 부등식에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할 때 라고 할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a, b를 찾을 건데 일단 이거는 그냥 예시로 하나 들어준 거였어요. 반드시 우변이 0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여기가 0이 아니라 수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수가 들어갔을 때도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를 0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나 0과의 크기를 비교해서 성립하는 실수가 있나 없나를 생각해봐야 되고 일단 부등식은 무조건 x에 대한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항할 거 싸그리 다 이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항할 거를 이항해보면 a-1x가 될 테고 묶어서 나타냈어요. x로. 그 다음에 우변으로 이항한 게 b 플러스 2가 돼요. 그치? 일단 이렇게 됐지.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실수에서 이 부등식이 성립을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성립할 때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거든. 최대값을 구하래. 일단 우리가 여기 0x는 어쩌고 저쩌고 만드는 걸 해봤어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게 들어가려면 x 앞에 무슨 0이 아닌 숫자가 붙어버리잖아? 0이 아닌 숫자가 붙어버리면요. 모든 실수가 아니라 무조건 해가 딱 범위로만 나와요. 이 해가 어떤 조건에 맞는 범위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0x는 하고 어떤 숫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는 꼴이 있지. 0x로 나타내는 꼴이어야만 이 x가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x의 개수 있죠. a-1. 이 a-1이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0x꼴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모든 실수에 대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면은 이러면 a 값은 1이라고 해서 나오고 a는 정해졌는데요. 이제 b 값을 통해서 b가 얼마까지 될 수 있는지를 찾아서 우리가 최대값을 찾는 거거든. 그러면 0x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a-1을 0으로 만들었으니까 0 곱하기 x, 즉 0x가 됐단 말이에요. 0x는 5보다 크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립하도록 하려면 여기에 어떤 수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서 b 플러스 2의 범위를 만들 거거든요. 자, 우변이 예를 들어 0이에요. 이거 정답 아니니까 흰색으로 그냥 예시를 드는 거예요. 0x는 0보다 크다 성립하는 거 없다 했지. 0은 0보다 크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0보다 조금 더 큰 수로 들어가면 아예 말이 안 되고요. 0보다 조금 더 작은 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0보다 조금 더 작은 수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0은 이 수보다 크다니까 가능하죠. 즉, 이 b 플러스 2라는 이 부분은 어때야 되냐면 0은 안 되지만 0보다 작은 수는 무조건 다 가능하단 말이야. 맞아요? 0보다 살짝이라도 작은 수를 넣어주면 이게 바로 성립해요. 0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이 b 플러스 2는 0보다 작아야 돼요. 0보다 작은 그 모든 무슨 수든 다 돼요. 그러면 b는 뭐보다 작아야 되냐면 부등식을 풀어보면 b에 대한 부등식을 풀어보면 b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들이 막 쭈루루루 나오겠지. 그러면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a랑 b의 최대값이라고 했나 문제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고
실수 A 플러스 B인가요? 아, 정수 A 플러스 B네요. 정수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라라고 했어. 정연아, 그러면은 A는 우리가 백업으로 정해졌지. 그럼 B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B는 가장 큰 값이 뭐가 돼요? 가장 큰 정수를 찾으면 돼. 이 범위 내에서만 찾았어. 그치?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네. 얘는 정수여야 하고 우리는 최대값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대값이. 그러면 A랑 B의 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더해주면 돼요. 네. 그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실수 또는 성립하지 않는 이라는 문제가 부등식에서 나온다 라고 하면은 0x는 뭐 이런 꼴로 나타내지게 된다는 거, 부등식이. 907번 질문이었죠, 민서야? 네. 응. (907번도) 일단 문자로 나와 있어도 그 문자가 있어도 상관없이 어떤 x 외에 다른 문자가 들어있어도 일단 우리는 x에 대한 범위로 구해주는 게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이항을 좀 해줄게요. 이항을 했고 x의 범위 구해야 되니까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눌 건데 한번 잘 생각해봐.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누면 우변은 a 플러스 1분의 a 마이너스 b가 되는데 이 부등식에 이 위에 있는 걸 풀어주면 해가 이렇게 된대요. 부등호 방향 좀 봐. 어때요? 바뀌었어요. 지금 위에 거는 좌변 쪽으로 열려 있었는데 우변 쪽으로 열려 있게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게 뭔 소리일까, 민서야? 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맞아.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눈 건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이 a 플러스 1, 이 요놈이 나눈 수가 음수라는 거.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겠죠? a 범위 나오네요.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해서 일단 범위가 나와요. 그리고 이 해가 x는 마이너스 3 이하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전체적인 시계값, 이 시계값이 마이너스 3이 되면 돼. 이거를 a, b에 대한 하나의 식으로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3이라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리고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래요. 양변에 a 플러스 1 곱해볼게요. a 플러스 1 곱해볼게요. 양변에 a 플러스 1 곱했어요. 그래서 문자 하나로 좀 정리를 하고 싶어. 선생님은 B는으로 정리를 하고 싶어서 민서야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거야. 정리해서 불러주세요. A 한 번에 계산하세요, 동료야. 4A 더하기 3 플러스 3. 플러스 3. 네. 뭐야, 지금 힘없이 떨어진 거 아니야, 너무 가방이? 되게 철퍼덕 떨어졌네. B는 4A 플러스 3이고 이거도, 그럼 이 B도 양수일지 음수일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A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죠. 그러면 4A 플러스 3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여기서.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양변에 4를 곱하면은 4A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가 돼요. 4A 플러스 3은 그러면 여기다 플러스 3을 하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네. 네. 즉 이놈도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갖네요. B도. 그래서 이런 범위를 갖는다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4A 마이너스 BX는 9 이상이다라는 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문자가 두 개여도 아까 한 문자로 정리할 수 있는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B 대신에 4A 플러스 3을 넣어보세요. 이거 좀 의미 없을 것 같아. 저거 바로바로 수로 나오네. 계산해보니까. 대입해보면 아마 4A가 소거되고 수로 바로 떨어지게 나올 거예요. 네. 마이너스 3x는 9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같네요. 네. 그래서 그 해를 구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이하다 라고 해서 이 부등식의 해가 나옵니다. 근데 범위를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고려하는 습관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부등식에서. 됐어요? 넘어갈게요. 그러시고 정혜윤 지금 약간 졸리지? 네. 안 졸려요? 오늘 자고 왔어요? 안 자고 왔어요? 적었는데. 안 적었어요? 이거 불안하지 않아요? 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학교를 안 가가지고 왜 안 가? 아파서 안 가. 아파서 안 간 거예요? 난 뭐 학교에서 뭔가 자율적인 그런 날을 주는 줄 알았는데 너네 도대체 언제 방학해요? 학교 가는 거 되게 의미 없는 상황 아니야 지금? 그냥 놀러 다니고 있지 않아요? 영화 보러 간다고 윤산중 들었는데 네, 저희 다음 주 월요일 날. 어디 뭐 보러 가요? 그 CGV가 아직 상영표를 안 내놔가지고. 아 결정은 못했어? 네. 수세이가 정규부회장이라 그러는데 그럼 너가 결정권이 있어? 영화 선택에 아 그건 없어요? 저는 권력이 아예 없어요. 아 왜 정규부회장인데 저는 뭔가 일이 일어나면 나중에 일이 일어났어요라고 듣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왜? 그럼 정규 회장이 다 해? 일을? 그런 것 같아요. 아 지 혼자 다 해? 어쩌잖아요? 요즘에 영화 맨날 듣는 얘기가 서울의 꿈밖에 없어. 딴 영화 모르겠어. 무슨 마블 뭐 그것도 있는데 무슨 뭐 들었는데 나왔던 거. 아 그거였나? 근데 그건 이제 끝나가지고 네. 아마 서울의 봄 아니면 나폴레옹. 그거 뭐야? 그럼 누구 나오는 거예요? 그 해외 영화인데 나폴레옹 그 약간 1세기를 담은 영화래요. 오 재밌겠다. 아 그런 거 좋아. 재밌겠다. 서울의 봄 보고 빡치는 거보다 네. 유명한 위인의 그런 영화를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의 인생을 보는 거. 그 외국 영화가 돈 더 많이 들어서 더 퀄리티가 있을 것 같아. 난 맨날 그래서 한국 영화랑 외국 영화랑 딱 동시에 상영하면 둘 다 인기 있으면 무조건 외국 영화 봐. 뭔가 제작비가 더 많이 든 게 퀄리티가 있을 거다 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애국자 같지가 않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울의 봄은 보면서 화나는 영화 괜히 보기 싫어. 이미 한번 봤는데. 아 봤어요? 진짜 영창에서 그거 인증하는 거 진짜 한해 있어? 막 그거 보면 심박수 올라서 막 빡친 거 인증한다. 그거는 사실 없고 뒷목 잡으면서 나오는 거 봤어요. 보면 스트레스 받을 수 있겠네. 프레드 피자 가게는 게임보다 재미없대요. 아 실망이야. 안 보기 잘했나? 915번. 이런 합답형이라고 하는데 기억, 니은, 디귿 주어지고 보기에서 옳은 거 모르는 거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유형이 이제 고등학생 때는 좀 흔히 나오는 유형이고 모의고사에서는 필수로 출제되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는 습관을 들이시고 특히 지금 거는 그래도 쉬워서 괜찮은데 모의고사 같은 스타일에서는 기억은 쉽게 풀린다? 니은은 어찌어찌 고민을 해야 돼. 디귿부터는 기억이나 니은에서 썼던 조건을 쓰지 않으면 안 풀릴 수도 있어. 그래서 기억부터 순서대로 푸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거 할게요. 일단 부등식을 좀 볼게요. x는 a 이상이고 x는 b 이하이다 라고 연립부등식이 되어 있는데 a가 뭐고 b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억, 니은, 디귿에서 막 구분을 해준 거야. 볼게요. a랑 b랑 같으면 해는 x는 a이다. 이건 되게 쉬워요. 생각보다. a랑 b랑 똑같대요. 그러면 이 연립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은 그냥 수직선을 그린 거고요. 수직선 그려서 보면 더 쉽기 때문에 하나는 a고 하나는 b라 했는데 어차피 둘이 같은 수야. 그리고 첫 번째 부등식의 해는 x는 a 이하고요.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x는 a 이상이 되므로 겹치는 부분이 하나밖에 없어요. a 또는 b. 그래서 x는 a이다. x는 b이다.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해를 만들 수 있고 그러면 기억은 옳은 것이죠. 옳네요. 니은으로 가세요. 니은의 경우에는 a가 b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수직선을 그릴 때 a가 b보다 작으니까 a가 더 왼쪽에 있는 상황, b가 더 오른쪽에 있는 상황. x는 a 이하라고 했고 첫 번째 부등식은 두 번째 부등식의 해는 x는 b 이상이라고 했어요. 정혜는 어때? a가 b보다 작으면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는 a보다 같거나 작다니까 여기로 가. 하나는 A가 B보다 작다고요? 네. 겹치는 거 있어요.
겹치는 거 있다고요? 어디 있어? 나 겹치는 거 없게 그렸는데. A가 B보다 작으니까 수직선에서 왼쪽에 있지. 너 뭐가 파? 왜 그래? 모르겠어. 가리킨 거 저번에 한 번 아팠었잖아. 그런 같은 느낌이야? 아니요? 요즘에 감기 유행이고 독감도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막 어떤 학생 한 명이 여학생인데 자습실에서 공부하다가 너무 아파서 갑자기 애가 힘을 못 가누더니 우는 거야. 막. 바로 부모님 오셨어요. 몸을 막 못 가누 너무 아파서. 막 울어. 그리고 갑자기.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러면요 얘는 해가 없지. 조심해요. 조심해요. 그나마 지금 고등학생 아니고 거의 시험 중요한 시험 막 끝날 때라서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조심해요. 아프면 병원 가고 뭐 할 게 너무 많잖아. 병원 갔다가 약 먹었다가.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대. 그럼 정연아 A가 B보다 크니까 수직선에서 A를 어디다 배치하고 B를 어디다 배치할까? 디귿을 보시면 A가 B보다 크대요. A를 오른쪽. A를 오른쪽, 그치. B를 왼쪽에 배치하면 돼. 그래서 저 연립부등식에 맞게 수직선에서 해를 그려주면 첫 번째 부등식은 X는 A 이하라고 했으니까 같거나 작다가 되고 두 번째는 X는 B 이상이다 라고 했으니까 같거나 큰 쪽으로 된단 말이야. 겹치는 거 생겼어요? 네. 네, 생겼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겼냐면 B 이상 A 이하. 그러면 해는 X는 B 이상 A 이하 라고 해서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네. 그러면 디귿은 어때요? X는 B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 아니지.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A에서는 끝나야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부등식 해는 X는 A 이하니까.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찾으면 이렇게 해가 돼요. 그러면 디귿만 틀리다. 디귿만 틀리고 기억 리을은 맞아요. 그래서 부등식의 해를 구할 때 연립부등식이요. 특히 해를 한눈에 뭔가 파악하기 어렵다 하면은 수직선에 무조건 표현을 해서 겹치는 구간을 찾아서 해보세요. 우리 숙제 127쪽까지였고 이 뒷부분 넘어갈게요. 오늘 하는 부분은 활용이랑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 그리고 2차 부등식도 살짝 나갈 건데요. 살짝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해석만 잘하면 되는 유형이라서 2차 함수 해석을 꼭 잘해줘야 돼.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로 풀 거예요. 일단 활용으로 좀 넘어갈게요. 128쪽. 128쪽 넘어와서 연립 부등식 활용은 부등식을 만들어서 풀이만 해주면 되는 거여서 선생님이 특별하게 뭐 여기는 개념 노트 쓰지 않을 거거든요. 활용 파트는. 근데 이제 연립 부등식 활용해서 자주 나오는 유형이 과부족이라는 유형이 자주 나와요. 예전에는 농도도 되게 자주 나왔는데 요즘은 농도 되게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좀 빠지는 추세여서 이 과부족 유형만 잘해주면 돼요. 그래서 과부족 유형은 하나 같이 하고 넘어갈게. 933번으로 볼게요. 933번. 이걸 문제로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933번에 보시면 학생들에게 볼펜을 나눠준대. 근데 3자루씩 주면 8자루가 남고 남았네. 그게 과자란 뜻이야. 과부족 할 때 그 과예요. 그 다음에 5자루씩 주면 마지막 한 명은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다. 뭔가 부족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주면 남고 어떻게 나눠줬을 땐 부족하고 이거를 과부족 문제라고 하고 이 과부족 문제는 뭘 x로 놓는지 그 놓는 걸 똑같이 놔요. 항상 뭐냐면 바구니 있죠. 이 문제에서 바구니에 해당되는 그 개수를 x라고 놓을 건데요. 바구니가 뭐냐면 담는 거야. 여기를 보시면 학생한테 볼펜을 나눠준대요. 볼펜이 학생을 담는 거야? 학생이 볼펜을 담는 거야? 그치? 그러면 학생 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봐보세요. 934번. 찹쌀떡을 상자에 넣어서 포장할 거예요. 자, 찹쌀떡 개수가 바구니 수일까? 상자 수가 바구니 수일까? 상자가 찹쌀떡을 담는 거지.
그래서 상자수를 x라고 놓는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935번. 긴 의자에 학생들이 막 앉힐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의자를 앉혀 아니면 의자가 학생들을 앉혀? 그치? 의자 수를 x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족 문제가 나오면 바구니에 해당하는, 담는 것에 해당하는 그 물체의 개수를 x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933번에 뭘 x라고 놓기로 했냐면 학생이 볼펜을 담는 거니까 학생 수를 x라고 놓는다고. 그러면 933번에 학생 수를요 x라고 할게요. x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순서가 뭐냐면 학생 수를 바구니를 x라고 놨으면 거기에 담기는 애들 있지. 담기는 것을 x를 이용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한 명에게 3자루씩 나눠주면 18자루가 남는데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볼펜 개수를 x를 이용해서 나타낸 건데 민서야 그러면 볼펜 개수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3자루씩 나눠주면 18자루가 남는다. 3x 플러스 아 맞아요. 3x 플러스 18개라고 해서 나타내는데 이제 이 볼펜 개수를 가지고 범위를 만들 거예요. 그 밑에 내려가 보세요. 밑에가 아니지 그 다음 문장 쉼표 찍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5자루씩 나눠주면 마지막 한 명은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을 받는데 그럼 볼펜 개수로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만들 건데 이 3x 플러스 18은 얼마 이상 얼마 미만이냐 이렇게 식을 세울 거거든요. 어떻게 세우냐면 3자루 말고 5자루씩 나눠주면 일단 마지막 한 명은 5자루를 온전하게 못 받아요. 그러면 5자루 온전하게 받는 학생 수는 x-1명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최소 볼펜 몇 개 받아요? 최소. 여기 보니까 1자루 이상 4자루 미만이래. 최소 볼펜 4자루다. 1자루다. 그죠? 그러면 x-1을 한 이유는 마지막 한 명의 학생은 5자루를 못 받아서 걔 빼고 걔 5명씩 받은 거야. 걔 빼고 5개씩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학생 한 명은 최소 1자루. 그 다음 몇 자루 미만이라 했냐면 4자루 미만이래요. 그러면 x-1이라는 학생들은 볼펜을 5자루씩 받고 마지막 한 명은 4자루 미만을 받게 되는 거야. 이거 4자루 미만으로 하셔도 되고 4자루 아니면 3자루겠지. 최대 3자루. 그래서 3자루 이상으로 표현해도 돼요. 나는 문제에서 미만이라 했으니까 4자루 미만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 연립부등식이 만들어졌어요. 부등식 풀 때는 가운데 거 중복되게, 가운데 범위 중복되게 2번씩 나눠서 풀자. 2개씩으로 나눠서. 각각의 부등식을 풀어서 범위, x의 범위를 한번 구해봐요. 반드시 정수로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요, 범위가. 범위를 한번 구해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그거 보내 또 위클리. 그 위클리 테스트 성적표 부모님한테 전송되는데 막 뭐라고 하세요? 부모님이 그거 보시고 민서 뭐라고 안 하셔? 안 보신 거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선택이네? 그래요? 정현이는? 좀 뭐라고 하세요? 그래? 막 뭐 틀렸냐고 물어보셔 아니면 왜 이렇게 받았냐고 물어보셔 막 그런 거예요. 부자예요. 점수 매일에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수상 사실 진짜 많이 해야지 계속 쌓이잖아. 처음 딱 배우면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랑 너무 다르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처음 배우면 확 어려워진 느낌, 체감했을 때. 이렇게 나오나요? 봐봐요. x는 2
2분의 17보다 크고 11 이하이다. 정연아 혹시 이거 가방 불편하면 옆에 놔도 돼. 아까 너무 힘없이 툭 떨어져서. 풀면은 2분의 17보다 크다가 나오고 1번 부등식 풀면은 12 이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x의 범위가 나왔다. 이 x가 뭐냐면요, 바구니, 여기서는 볼펜을 받는 학생 수를 x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학생 수의 범위가 주어졌네. 우리 구하려는 게 학생 수에 관한 거야, 볼펜 수에 관한 거야? 최대 학생 수네요. 그러면 최대 학생 수니까 11 이하니까 최대는 11명, 그쵸? 그래서 11명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이 11명이 받을 수 있는 볼펜의 수를 구하자 라고 하면은 이 11을 볼펜 개수 식에다가 대입해서 해주시면 돼요. 과부족 문제 자주 나오고요. 다음번에 데일리 테스트 볼 때는 과부족 문제를 한번 좀 넣어볼게요. 하나만 넣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기호 있는 부등식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2차 부등식 좀만 하고 시험 볼게요. 그러면 절대값 기호 포함된 부등식은 우리 좀 규칙을 정할 거예요. 빨리 푸는 규칙을 정할 거거든요. 이거 11명 나왔으니까 같이 지울게요, 이거는. 정현아, 너 감기구나. 감기약 안 먹어도 돼? 아니 먹고 왔는데 먹으면 좀 졸리지 않니? 떨어졌나 봐요. 표가. 일단 저기 비상약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픈 사람들은 약 달라고 하세요. 데스크 가서. 비상약 있어요. 나도 어제 감기 기운 있어서 먹었는데 원래 감기 걸리기 전에 약간 으슬으슬한 느낌 들 때 먹어야지 효과가 좋은 거 알아요? 감기약은. 그때 먹어야 돼요.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을 풀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값 기호가 하나 있는 부등식을 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잘 해놓으면 2차 부등식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풀 거니까 똑같은 원리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약간 주입은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좀 빨리 푸는 걸 주입할 거예요. 일단 어떤 부등식을 풀어볼 거냐면 x는 x의 절대값이에요. x의 절대값은 a보다 크다. 여기서 a는요, 양수입니다. 글씨 왜 이렇게 쬐끄맣게 썼지? 지금은 개념을 알려주는 거라서 수직선에다가 그려서 표현할 건데 수직선 그리면 바보예요. 앞으로는 이거 수직선 그려서 풀지 마세요. 자, 절대값이라는 거는 뭐였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거든. 그래서 절대값이 기호가 포함이 되면은 절대값 기호가 들어있으면 무조건 이 수가 양수든 음수든 이걸 계산하면 이 절대값을 구하면 무조건 양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은 수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똑같이 떨어진 수 두 개를 찾으면 돼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이렇게 존재해요. 여기 지금 양수 A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절대값이 A보다 큰 수의 범위를 구할 거야. 즉 A보다 절대값이 A인 수가 두 개가 있지. 마이너스 A가 있고 또 플러스 A가 있어요. 이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보다 더 가까이 있어야 돼?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절대값이 크다고 했으면.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수를 의미할까?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는 수를 의미할까? 맞아. 절대값은 거리라 그랬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거리가 크다는 거는 더 멀리 떨어진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을 표현해보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냐면 마이너스 A랑 플러스 A보다 더 원점으로부터 멀리 있다 라고 해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범위를 말해요.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범위. 옆으로 뻗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날개 범위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날개처럼 펼쳐져 있어, 양쪽으로.
그래서 범위로 수직선에서 그림으로 따지면 이 부분을 의미하는데 앞으로 풀 때는 수직선 없이 바로바로 풀자라고요. 그걸 하자고요, 우리는. 그럼 저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면 이 부등식의 해는 어때요? 어느 범위예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플러스 a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오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또는 a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부등식의 해가 나오게 되는데 앞으로는 저 a라는 수만 보고 수직선 없이 바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야 돼요. 해의 범위를 수직선 없이.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걸 자 절대값이 a인 수 중에 마이너스 a가 작은 값이고 플러스 a가 큰 값이죠. 얘를 이렇게 할 거야. 작은 값보다 작거나 또는 큰 값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거를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큰 범위 라고 해서 큰으로 외울 거예요.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큰 범위다 라고 해서 그러면 예시를 들게요. 안 써도 됩니다.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해서 예시에 x의 절대값이 3.5보다 크다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수직선을 그릴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를 구할 때 절대값이 3.5인 수 중에 작은 게 뭐예요? 아 이거 뭐 할 거면 해요. 뭐 하려고 했어요? 아니 이거 핸드폰이 계속 켜져가지고 전원이 꺼내고 아 켜도 돼. 아 이게 밑에서 계속 깜빡깜빡거려가지고 화면이 그래가지고 저 화면 누구야? 저 화면 누구예요? 너예요? 네, 아니에요? 아 왜 보여주면 안 돼? 비밀이에요? 좋아하는 연예인이었어. 아 그래? 아, 상택이 끼를 아직 발산 안 해서 좀 너무 궁금해. 언제 발산할 거예요? 우리랑 더 친해져야 돼? 12개월. 아 그렇게? 그렇게 늦게? 그 끼 발산에 너무 궁금해. 영상 중 애들이 다들 칭찬을 일색이던데. 궁금해 죽겠어. 그래서 절대값이 3.5인 수 중에 작은 값은 당연히 음수겠지. 그러면 x는 절대값이 작은 수인 마이너스 3.5보다 작거나 또는 절대값이 3.5인 수 중에 큰 수는 플러스 3.5일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3.5보다 크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부등식을 풀면 돼. 이 숫자를 보고 음수보다 작고 양수보다 크다. 그래서 작작 큰 이라는 범위로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부등호 방향이 어디 있을 때냐면 절대값 쪽으로 열려 있을 때예요. 절대값 쪽으로 벌어져 있지 부등호가. 그렇게 돼 있을 때 작작 큰 범위로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반대의 범위도 나와 있다. 반대의 범위. 발음이 왜 이래? 여기서도 a는 양수예요. 절대값 x가 어떤 양수보다 작다래 이번에는. 그러면 수직선은 내가 한 번만 그린다고 했죠. 지금 이 개념에서만 한 번만 그린 거예요. 절대값이 a인 수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 두 개가 있었는데 이 x라는 수의 절대값이 a보다 작대. 뭔 소리냐면 이 x라는 수는 a보다 더 원점에 가까운 애들이어야 돼. 그러면 이 a나 마이너스 a보다 원점에서 더 가까운 애들은 어느 범위냐면 요 사이에 들어있는 애들이겠지. 그래서 사이의 범위가 나와요. 아까랑 뭔가 다르게 나오죠? 반대로 나오죠? 사이의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면요. x는 뭐와 뭐 사이냐면 절대값이 a인 작은 값, 즉 마이너스 a랑 절대값이 a인 큰 값, 플러스 a 사이의 범위. 이렇게 해서 부등식의 해가 나오고 그래서 얘는 사이에 있는 값이 나와서 사이값이라고 해요. 사이값.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의 차이점은 범위가 하나는 작은 값보다 작거나 큰 값보다 큰다라는 범위가 나오고 하나는 사이값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걸 구분하는 방법은 부등호 방향이에요. 부등호 방향이 절대값 쪽으로 문자 쪽으로 열려 있으면 이 범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부등호 방향이 이 반대로 열려 있으면 사이값의 범위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럼 또 예시를 들어서 3 너무 싫은데 자꾸 자주
절대값 x가 2분의 7 이하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이거 바로 부등식의 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수직선 없이 어떻게 표현한다고? 부등호 방향 반대쪽으로 열려있으면 사이값이라 했죠. 그러면 절대값이 2분의 7이 두 수의 사이에 x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는 조심할 점. 부등호의 종류를 보시면 등호가 포함되어 있죠. 등호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등호를 포함시켜서 마이너스 2분의 7 이상, 2분의 7 이하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게 일단 절대값 기호 포함된 기본 풀이에요. 하나 더 할게요. 이거 아마 이 라이트센 교재에는 없을 거예요. 이상한 범위가 생겼어요. 뭐야 저게? 절대값이 뭐랑 뭐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눠서 풀어도 가능해요. 우리 위에서 했던 작작 큰 사이값 이용하면 이렇게 두 개 풀고 이렇게 두 개 풀면 가능은 하죠. 가능은 한데 한 번에 풀이하는 거 있으면 편할 거 아니야. 그거 써먹으면. 그래서 한번 수직선을 그려준 다음에 내가 이거 한 번에 푸는 것도 해줄게요. 이것도. 그럼 지금은 절대값이 A가 더 작고 B가 더 큰 상황. 그러면 수직선에서 절대값이 B인 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을 테고 절대값이 A인 두 수가 더 원점으로부터 가까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림이 배치되겠네. 보이죠? A랑 B,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를 배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수, X의 절대값이 저 둘의 사이에 있어야 되네. 그럼 절대값이 이 둘의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절대값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어떤 수겠죠. 그 수의 범위를 표현하면 요 사이거나 그치?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A 사이거나 플러스 A랑 플러스 B 사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요. 마이너스 B 그리고 마이너스 A 사이거나 또는 플러스 A 그리고 플러스 B 사이거나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값이 작은 두 수 사이 또는 절대값이 큰 수 두 수 사이. 그래서 사이사이에 있다라고 해서 사이사이가 들어갈게요. 세 번째 거는 지금 그냥 언뜻 라이트센 교재를 봤을 때는 지금 안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빨리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저것도. 그러면 작작 큰 사이값, 사이사이값 이 둘 중에 1번, 2번은 특히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 이유는 2차 부등식 풀이에서도 내가 저걸 똑같이 설명할 거거든요. 절대값은 아닌데 저 똑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저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스타일의 문제로 나오냐면 131쪽으로 가보세요. 그냥 예쁘게 X만 읽지 않아요. 131쪽에 958번이에요. (131쪽에) 958번에 이겁니다. 수직선 그리지 말고 바로 사이값인지 작작 큰인지 바로 풀어내야 돼요. 정연아, 부등호 방향을 보고 이게 작작 큰인지 사이값인지 말해봐요. 네, 그러면 절대값이 5와 5 사이에 있다는 거냐면 마이너스 5랑 플러스 5 사이에 있다는 거니까 이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요 x-a가 마이너스 5랑 5 사이에 있는 이런 값이래요. 근데 우리 뭐 해야 되냐면 x 범위 구해야 되니까 각 변에, 이건 양변이 아니니까 각 변이라고 해요. 각 변에다가 플러스 a를 해볼게요. 플러스 a. 플러스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x의 범위가 나온다. 근데 문제에서 정수의 최대값이 12래. 그러면 그랬을 때 정수 a는 얼마가 돼야 되냐라고 했어요. 최대값이 12거든요. 그때 a는 얼마가 돼야 돼? 라는 거야. 이거 얼마가 돼야 될까요? 13 맞나요?
정수가 최대니까 여기는 당연히 5 플러스 a는 12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a는 어때요? 7보다 큰 수가 들어가야 돼요. 7보다 큰 수가 들어갈 수 있는데 7보다 큰 수 중에서 너무 많이 큰 수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게 최대가 10이고 11을 더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요. 뭐 14로 넘어가거나 이 값이 14가 되거나 하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거는 진짜로 13이 되는 게 가장 정확하죠. 그러면 이 a, 5 플러스 a는 13이 되게 하는 값으로 해주는 게 이 최대가 12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이렇게 8이다 라고 해서 찾을 수 있고요. 이런 형태로 빨리빨리 풀어내는 거예요. 수직선 없이 바로바로 풀어내서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할까 봅시다. 어떤 문제냐면요. 939번이에요. 939번에 보면 뭐야 작자 큰 거 못 써요 이거. 왠 줄 알아요? 우리가 기껏 작자 큰 거 배웠는데 이 문제는 못 써먹는다. 그 이유는요. x가 저렇게 절대값 기호 안에만 들어가 있는 형태여야만 우리가 이런 걸 써먹을 수 있는데 939번에 보면은 x가 우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막 작자 큰 큰으로 써버리면 식이 완전 틀리게 돼요. x의 범위를 더 세밀하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의 부등식 풀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얘 말고요. 원래의 부등식 풀이 방법으로 가야 돼요. 그럼 그 원래의 부등호 풀이 방법은요. 절대값 기호안이 0 이상인 구간이랑 0보다 작은 구간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는 그냥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고 사실은 이 세 개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쉽고요. 그렇지 않은 절대값 포함 부등식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939번에 보면요. 이렇게 생겨나왔거든요. 개념부터 아직 안 썼는데요. 얘 그냥 바로 먼저 가볼게요. 958번처럼 바로 못 푸는 게 x가 지금 절대값 기호 바깥에도 있어가지고 못 써먹는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절대값이라는 수는 꺼낼 때 무조건 양수로 꺼내야 되는데 이 값이 0이거나 양수면 그대로 써주면 되죠. 그냥 절대값 기호를 풀고. 근데 이 안에 있는 값이 음수면 부호를 바꿔서 꺼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두 개의 구간으로 나눠야 돼요. 여기 0 되게 하려면 x값이 어떻게 돼요? 3분의 2죠. x는 3분의 2 이상 그리고 x는 3분의 2 미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풀어야 하고요. x는 3분의 2 이상이면 이 3x 플러스 2는 0 또는 양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는 이렇게 플러스로 표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저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이 음수가 돼서 부호를 바꿔서 꺼내줘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저렇게 두 개로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1번, 2번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자, 1번 어떻게 푸냐면요. x는 3분의 2 이상일 때 여기가 3분의 2 이상이면은 그대로 나온다 했지. 0 또는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 했어요. 그러면 기호를 벗고 그대로 꺼내세요. 3x-2라고 해서 그대로 꺼내고 우변은 x 플러스 6이 돼요. 자, 이 부등식 풀면 됩니다. 너무 간단한 1차 부등식이에요. 풀어보세요. x의 범위 구해보세요. 나왔니? 네. 못 나왔어요. 4요. 정연아 너 진짜 약 먹어야겠다. 약 안 먹으면 따뜻한 물이라도 마셔요. 버틸 수 있겠어? 네. x는 4 이상 이하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번을 플러스 x는 4 이하인데 이러고서는 와 신났다 끝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3분의 2보다 같거나 클 때인데 왜 클 때라고 했지?
3분의 2보다 같거나 클 때 4 이하가 만족된다는 거지. 그러면 위에 있던 이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얘가 우선 조건이에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3분의 2 이상일 때 이걸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x는 4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범위는 결국에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범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부등식을 통해서 구한 범위는, 진짜 찐 범위는 3분의 2 이상 4 이하라고 해야 돼. 3분의 2 이상 4 이하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대값 기호 아닌 음수가 되는 경우야. 즉 x가 3분의 2보다 작을 때거든요. 그러면 절대값 아닌 음수면 우리 꺼낼 때 부호 바꿔서 꺼내주죠. 부호 바꿔서 꺼내야 된다. 양수로 꺼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식의 부호를 모두 바꾸세요.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식의 부호를 싸그리 다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요. x의 범위 한번 구해보세요. 뭐 나와요? 마이너스 1 나오나 경계값? 그럼 이제 마이너스 1만 딸랑 해라고 하면 안 된다고 했지. 위에 있던 원래 전제해놨던 이 범위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크되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가 나와요. 그래서 두 번째 해는 마이너스 1 이상 3분의 2 미만 이렇게 해서 나오거든. 그럼 범위가 두 개 나왔는데 정답이 두 개라는 거야? 가 아니라 정답은 하나예요. 이 범위도 해가 되는 거고 여기 아래쪽에 만든 범위도 해가 되는 거죠. 마지막에 나온 범위들은 합쳐주세요. 겹치는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되는 거니까 합쳐줘야 돼요. 그럼 이 범위를 싸그리 합치잖아요. 여기 3분의 2가 맞물리면서, 그치 보이지? 3분의 2가 포함해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돼요.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부등식의 진짜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라는 범위를 갖게 돼요. 이게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요 4번하고, 그러니까 지금 1, 2, 3번까지 우리가 개념을 정리했는데 4번하고 5번은 이렇게 문자가 밖에, x가 밖에 있는 거랑 절대값 기호가 두 개 있는 건데, 그거는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개념 노트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한 문제 풀어보고 2차 부등식 넘어갈게요. 쉬는 시간 지금 좀 가질게요.